안녕하세요. 전주 용소초등학교의 교사 이연희입니다. 오늘은 단청 속에 숨어있는 대칭, 또 수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중국에서 종이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종이를 역수입할 정도로 종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따라서 서양과는 다르게 타일을 구워서 문양을 만들지 않고 종이접기를 통해서 문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종이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4 용지예요. A4 용지로 정삼각형 접기를 할 거예요. 먼저 이 A4 용지를 반절 접습니다. 반절 접으면 원래 반이 됐죠? 한 번 더 접겠습니다. 자,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정삼각형 접기를 할 건데 이건 90도잖아요. 90도가 정삼각형이 되려면 몇 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60도가 되어야 합니다. 90도를 3등분 해서 그 중에 2개를 쓰면 되겠죠.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평행선 다시 한번 접습니다. 접어서 이번에는 완전히 접지 않고 펴니다. 펴면 여기에 가운데 평행선이 그어졌죠. 보이나요? 평행선이 그어졌죠. 선생님은 지금 여기 90도를 3등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각이 살아있게 여기를 접습니다. 반대쪽으로 해야겠네요. 그런데 우선은 안 보일 테니까 아까 2등분선이 있었죠? 거기에 이 각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직각의 꼭지점이 아까 2등분선 평행선에 이렇게 맞닿게 됩니다. 그러면 접힌 삼각형과 이 안쪽 삼각형이 딱 합동이 되죠. 그렇게 2개의 삼각형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밑에 또 하나의 삼각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3개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90도를 3등분하면 30도씩, 그래서 여기가 바로 60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각을 살려서 삼각형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쪽으로 접어야 되는데 종이 두께 때문에 지그재그로 반대쪽으로 접겠습니다. 이렇게 아코디언 접기라고도 하고 골과 산 접기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남는데 이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마지막까지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꽉꽉 접고. 정삼각형이 됐죠. 정삼각형이 됐으면 이 하나의 정삼각형에 작도를 해볼 거예요. 소슬금을 그려볼 건데 깨끗한 정삼각형을 찾아볼까요? 자,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이 정삼각형의 중심을 찾아볼 거예요. 중심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각 꼭지점에서 변에 수직 2등분선을 내리면 됩니다. 이것도 종이접기로 가능해요. 먼저 이렇게 정삼각형을 접으면 쉽게 수직 2등분선이 되었습니다. 보이나요? 그리고 또 한쪽을 다른 꼭지점에서 정삼각형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하나 더 접으면 분명히 이 교점을 지날 거예요. 하나 더 접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중심에 점을 찍습니다. 자,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 중심으로부터 각 변에 선을 그을 건데요. 선을 그을 때는 옆에 있는 변에 평행하게 긋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를 이용하면 쉽게 그을 수가 있죠. 점에서부터 변으로 그리는데 이 변을 평행한 거죠. 옆에 변에, 이웃하는 변에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그려야겠죠. 아이고, 자, 이렇게 긋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한 변이. 자, 이렇게 긋게 돼요. 소슬금 작도 완료됐냐고요? 거의 됐습니다. 자, 정삼각형을 똑같은 사다리꼴 3개로 나누게 되었어요. 이건 종이접기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삼각형이게 종이접기로 해도 3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종이접기로 테셀레이션을, 소슬금 테셀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접으면 너무 여기가 두꺼워요. 나중에 대칭을 시키면 이것의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두께를 나누는 그 선을 그을 건데, 보통 선을 그을 때는, 우리가 선을 그을 땐 1대1로 긋지 않습니다. 중앙에다 그으면 재미가 없어요. 나누자, 만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디자인을 할 때는 선을 그을 때 비대칭으로 긋게 돼요.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근데 거기서 어떻게 긋냐면 선생님이 다양한 단청 관련된 책을 찾아봤어요. 논문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거기에 딱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반이 좀 못되게 나눈다. 반이 좀 못되게? 수학적이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그림들을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길이가, 한번 그어볼게요. 우선 반이 좀 못되게, 반이 좀 못되게, 이렇게. 반이 좀 못 되나요? 맞나요? 그럼 이 짧은 데와 긴 데가 1대 1.4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더라고요. 평균을 내보니까. 1대 1.4?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의 비, 1대 루트 2 비율하고 좀 비슷하죠? 동양에서는 이 비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나머지도 그어줘야겠죠? 나머지 근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원래 반이 좀 못되게 했다면 그 두께는 유지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소슬금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삼각형에 다 이 소슬금을 그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 이 부분은 그냥 놔둘게요. 자, 보통 뭐 택배 아저씨 택배 오고 하면 상자 많이 생기죠. 버리지 말고 남겨놨다가 이 상자를 적당히 잘라가지고 바닥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잘 뚫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펀치, 집에 있는 펀치 사용하시면 됩니다. 펀치로 구멍을 뚫는데, 여기 선들에 약 0.5cm 정도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단 주의점이 있다면 교점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주는 게 좋다는 거.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재미로 가운데에 먼저 뚫습니다. 뽕 소리가 났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까지 이렇게 뚫립니다. 자, 그리고 교점에, 아이고, 지금 이 과정은 선생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 단청장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자, 봉을 뚫었습니다. 그럼 반대쪽도 뚫렸죠. 자, 이제는 펴보는 거예요. 자, 대칭이 됐죠? 짠! 어때요? 잘 보이나요? 아직은 잘 안 보이죠? 그러면 단청 색은 어떻게 입힐까요? 2가지 색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화려하게 3가지 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청의 기본색은 우선 초록색이 기본입니다. 초록색이 기본이고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뒤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면 골라보도록 하겠어요. 나중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주황색, 빨간색 대신에 주황색, 그 다음에 초록색 대신에 연두색, 그리고 한 가지가 파란색이라고 했죠? 파란색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그러면 원래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원래 삼각형 보이죠? 이 원래 삼각형이 3부분이니까 3부분의 넓은 부분에 이걸 색을 칠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사다리꼴 3개가 칠해졌는데요. 이 옆에 나누어진 부분은 어떻게 칠하냐고요? 바로 이 부분에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원래 칠한 색보다 탁한 색, 진한 색으로 칠하게 되면 바로 그림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체를 색칠하게 되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무에다가 조각은 할 수 없습니다. 조각을 하면 나무의 섬유소가 깨져요. 그래서 나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입체적으로 보이게, 조각을 한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유는 이 안료가 매우 비쌉니다. 금보다 비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완전히 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9번 정도 다시 태우고 가루를 내고 태우고 가루를 내고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금보다 비쌌습니다. 안료도 아낄 겸 이 파란색에다가 조금만 다른 색을 섞으면 탁한 파란색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탁한 파란색 대신에 남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또 한 세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세트가 되죠. 어떤 색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선택할 색은 연한 색, 그것에 대한 진한 그림자를 생각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3세트의 색깔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는 어떻게 칠하게 될까요? 나머지는요. 하나를 칠했으니까 이 옆에는요? 이 옆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거울로 그대로 비친 모양이 돼요. 이렇게 겹쳐진 모양이 되게 됩니다. 자, 당연히 그래서 이것 옆에는 무슨 색? 파란색. 해볼게요. 이 옆에는 이 번에 대해서 대칭으로 색이 칠해지는 거죠. 파란색 이렇게. 이렇게 녹색을 진한 부분을 칠하면 이런 무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는 어떻게 칠하게 될까요? 그건 간단해요. 바로 거울 대칭을 사용하는 거죠. 이 변에 대해서 이렇게 변에 대해서 대칭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색을 칠하게 돼요. 네, 완성된 모습 예쁘죠? 이런 단순한 모양이 그 거울 대칭이 되면서 아름다운 문양으로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대칭을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 전통에서 단청에서는 이런 대칭을 활용해서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잊지 않기 위해서 예쁜 소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바로 PS판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단청 문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그릴 수 있어요. 오늘은 조그만 거 간단하게 색칠해 볼까요? 그러면 됐습니다. 완성. 짠. 근데 잊지 마시는 게 여기에 꼭 날짜와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야 자기 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집에 있는 간단한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줘야 나중에 내서 뭐든 만들 수 있어요. 구멍 뜬 거 보이나요? 그리고 미니 오븐에다가, 전자레인지는 안 돼요. 미니 오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구워줍니다. 구워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짠. 보이나요? 자,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예쁘게 팔찌나 목걸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슬금 속 대칭 탐구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